안녕하세요. 올해 33살이고 남편은 34살입니다. 날이 우중충하니 2년 전 잊을 수 없는 권억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눈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저희가 하는 일이 시간을 많이 뺄 수 없는 직업이라 제주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대표님께서 따로 여름휴가 때 휴일을 더 붙여준다며 그때 제대로 다녀오라며 약속을 받고 제주도 여행 가게 되었네요. 하지만 제주도에서 즐거움만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펜션을 잡고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저녁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는 풍경과 함먹는 저녁은 정말 최고였네요. 그렇게 저희는 신혼여행을 즐기며 소화도 시킬 겸 잠시 펜션 주위를 돌았고 그리고 늦가을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에 남편 팔짱을 끼고 빨리 들어가자며 재촉했습니다. 펜션에서 나올 때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키를 꽂고 돌리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무 토막이 떨어지려고 하면서 매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을 밀쳤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펜션에 겨우 붙어있는 나무를 주인분께 급하게 찾아가 지금 사태를 말했고 펜션 주인분께서는 태풍 때문에 좀 젖어 있었는데 보수를 마저 끝내지 못했다면서 죄송하다면 빨리 치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다리로 나무를 떼어냈고 이 부분이 저는 불만이 생겨 펜션 사장님께 따지려고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면서 더 이상 나쁜 일 안 생겼으니 그만 들어가자며 제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기분 좋은 시호여행 망치기 싫어 별말 안 하고 들어왔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함께 다음날 여행 계획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빡빡한 일정에 새벽같이 펜션에서 나오기로 하면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끼익 소리가 자주 들렸고 너무 신경이 거슬려 펜션 주인분께 말해서 환불받아야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주인분이 나이도 많으셔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 같으니 이해해 주라며 저를 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렇게 저도 화를 가라앉히며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저는 너무 놀라 눈을 떴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펜션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저희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힘껏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진 펜션 때문에 그런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펜션 사이사이 먼지와 모래 같은 게 떨어지면서 펜션 안을 환하게 비추던 불빛들마저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밖에 소리를 쳤으며 살려달라고 했지만 독채여서 그런지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창문을 깨려고 아무거나 들어서 창문을 향해 던졌으며 그리고 창문으로 탈출을 하려고 했지만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펜션 가운데로 다시 도망쳤고 남편은 급하게 핸드폰을 찾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어두워진 상태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핸드폰은 하필이면 꺼둔 상태로 충전을 하고 있었고 새탐해진 펜션 안에서 남편의 최적 다름 아닌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남편 침대 밑으로 들어가자.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 지금 방법이 없어. 곧 있으며 펜션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 저 침대 밑으로 들어가자고? 우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침대에 깔려 죽으면 어떻게 다른 방법 찾아보자. 남편 지금 시간이 없어 아까보다 더 기울어 쳤잖아. 나 믿고 따라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식탁 밑이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아. 침대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고 들어가는 틈 말고는 모두 모서리에 물건을 집어넣자. 그래야 위에서 누르는 힘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그렇게 남편은 저를 먼저 침대 밑으로 들어가게 해줬고 침대 기둥이 부러지면 깔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 모서리와 침대 가운데에 최대한 딱딱한 것 뭐든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와서 엎드렸고 점점 더 흔들리는 펜션에 저는 너무 무서워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괜찮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면서 무너지는 순간 엄청난 먼지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입을 막으라며 옷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곧 구조해 주러 올 거라며 무서워하는 저를 안심시켜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희 정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고 펜션이 기울면서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는 충돌이 침대로 전해졌으며 저희는 완전하게 갇히고 말았습니다. 무너지면서 엄청난 먼지가 눈이 메울 정도로 일어났고 저는 남편이 준 옷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괜찮냐며 물어봤는데 위에서 남편 쪽으로 무거운 기둥이 떨어졌는지 침대 프레임이 터지면서 남편 배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애써 고통을 참으면서 제가 불안해하고 공포에 휩싸일까봐 웃으면서 큰일 아니라며 저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멘탈을 잡을 수 없었고 남편이 너무 걱정돼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제 옆으로 따뜻한 물 같은 게 흘러서 만져보니 남편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남편 걱정하지 마. 우리를 구조해 주러 올 거고 우리는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지금 상황에서 정신마저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오자고 해서 정말 미안해. 저 아니야. 그만 말해. 말하지 마. 더 큰일 날 수도 있잖아. 내가 펜션 예약한 걸 가지고 왜 당신이 미안해야 하는 건데. 금방 우리 구조해 주러 올 거니까 조금만 참아 알았지? 저기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저는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제 입을 가리고 있던 옷으로 남편 배에 꽂혀있는 프레임 옆으로 옷을 감싸며 좁아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틈 사이에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점점 더 저희를 밀었고 움직이는 지붕 때문에 프레임이 움직이면서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신을 결국 잃었고 남편을 계속해서 불러봤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조급해진 마음에 더 큰 소리로 외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 목소리에 저는 더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소리친 방향으로 구조가 시작이 되었고 좁은 틈 사이로 구급대원이 제 얼굴을 보며 괜찮냐는 말에 남편의 상태를 알리면서 조심스럽게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먼저 구조가 되었고 저도 뒤따라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비친 펜션 주인분의 얼굴이 보였고 너무 화가 나 소리치고 싶었지만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빠르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이 되었고 약간의 타박상만 생긴 저는 간단한 치료를 마치고 남편의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한 신혼여행이 한순간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벌어진 일로 인해 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펜션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무너질 정도까지 되었던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전했고 너무 놀라셨는지 믿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아침 비행기 타시고 양가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괜찮냐는 말과 함께 시어머니 제 손을 잡아주면서 아들 걱정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곤 길고 길었던 수술이 끝난 상태에서 남편은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정말 위험했다며 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고 이 말을 듣게 된 저희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 남편이 깨어났고 저희 모두 깨어난 남편을 보면서 안심하며 이것저것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있으면서 펜션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한 주인분을 고소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자기들은 관리는 정말 열심히 잘했다는 말만 하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펜션 비용 환불해준다는 말만 하면서 너무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길래 이 문제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네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과 함께 이름 있는 변호사 선임을 했고 그리고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모든 펜션 영업 중단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차후에 있을 후유증에 관한 모든 배상을 펜션 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킬 뻔한 펜션 주인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